아, 18년 만에, 왜 이렇게 18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이 정부하고 일하다 보면.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연금 효율, 연금 효율이 그동안 많이 나빴고, 고갈 위기에 있었으나, 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랑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연금 개혁이 되질 않았는데, 이 어려운 사안은 이 탄핵 시국에 그것도 여야 합의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게 탄핵 안 됐으면 이거 끝까지 못하는 거 아니었을까? 라는 걱정도 되고요. 윤석열 없으니까 되는 거지, 지금. 윤석열 없어도 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선거 때가 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거든요. 그런 쟁점이 됐었을 때, 국짐에서 이거를 헤게모니를 리더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미리 합의를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정말 전향적으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죠. 어차피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 요런 상황에 대한 거는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보험료율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9%에서 13%로 올라서 매년 8년간 2026년부터 8년간 0.5%씩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13%까지 오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9%를 내고 있는데 13%로 이제 오르게 돼서 돈을 우리가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3%, 많이 내려왔네요. 60% 비해서 했는데 43%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이 연금 개혁은 필요해요. 이게 이대로 갔었으면 2028년도 전에 연금이 고갈이 돼갖고 아예 그 후로는 이제 연금을 못 받게 됐을 겁니다. 근데 요걸 이렇게 이제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해결은 아니에요. 한 10년 정도는 더 끌고 갈 수 있는 게 생겼죠. 그래서 자동 안전장치 그거를 이제 원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연금이 이게 갈수록 줄어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돈을 많이 낸다거나 아니면은 연금을 주는 걸 좀 더 줄인다거나 이런 거를 자동 장치를 해놓으려고 했는데 그건 합의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연금 소득 대체율이 43%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봤더니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월급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면 은퇴 후에 이제 연금으로 그 사람 100만 원 받았던 사람이 연금으로 40만 원을 받으면 소득 대체율이 4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연금으로 내가 퇴직 후에 사적 연금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만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받던 월급의 몇 %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43%가 된 거죠. 그전에는 40.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이런 연금이 잘 돼 있는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소득 대체율이 우리나라가 유독 낮은 건 맞습니다. 왜냐면 내기도 적게 내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면 그쪽은 65%까지 내는 데도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내고 거기는 많이 받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언론 보도들을 보게 되면 자꾸 그 얘기를 많이 해요.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금 납입 기간 중에 풀로는 25세 이후에 내가 만기까지 30년을 한다고 봤을 때 내는 돈은 5천만 원이 더 느는데 받는 돈은 2천만 원을 더 받는다라고 선전을 해요. 그러면서 마치 뭔가 3천만 원이 도둑질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뉘앙스의 기사를 씁니다. 근데 이거를 총액 기준으로 따져놓고 보면요. 본인이 30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내는 실제 연금 총액은 1억 9천만 원 정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1억 9천만 원을 납입한 사람이 90세까지, 이게 35년 동안 생존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나이까지 쳤을 때 3억 1천만 원 정도를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매달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는 거고요.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올라가지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또 그만큼 또 연금이 올라가지고 더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1억 9천을 투자해가지고 평생 1억 2천을 추가해가고 내 저금에 1억 2천을 보태줘갖고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률에 따지면 이렇게 그 어떤 금리나 이런 걸로 환산해갖고 계산을 한다고 치면 이만큼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투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이제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지금 대표적인 한동훈이나 뭐 유승민이나 이런 쓰레기들이 지들이 당직이 있었거나 자기가 연금 개혁에 참여했으면 안 그럴 텐데 지금 와서 20, 30대에 뼈를, 등골을 뽑아가지고 5, 60대가 이걸 다 받아간다라는 식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표가리 모험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늘 언제나 연금 개혁이 나왔을 때 이 얘기를 꺼내면 20, 30대가 어찌됐든 기분 나빠. 왜냐면 자기들은 내고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 연금 왜 내야 되냐, 왜 이걸 강제로 물리냐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표심이 확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거 이슈가 되면 항상 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권 쪽이 무조건 표심수를 보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거를 지금 합의해갖고 일찍 정리한 거는 어찌됐거나 망할 수는 없잖아. 연금을 날려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다른 소득 대체율 내지는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 청년 세대들한테 뭔가 다른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걸 정치권에서 꺼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원래 뭐 시민사회에서는 소득대체율 50%까지 가고 보험료율은 13%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3, 40대 그러니까 20, 30, 40대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이렇게 반대 처리했고, 김동화, 김한규, 민홍철, 모경정, 박홍배는 기권했고요. 뭐 전용기, 김동화, 모경정은 30대고 이소영, 장철민은 40대죠. 김한규는 50대고요. 근데 이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예요. 현재 대한민국 5,300만 인구 중에 20%가 이미 65세를 넘어서 연금 수요자가 됐고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이 비율이 30%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3명 중에 1명은 연금 생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었다고 다 일찍 죽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추구할 수 있는 삶이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소득률을, 소득 대체율. 이 대체율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100만 원씩 월급 받고 살던 내가 43만 원 갖고도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되려고 하면 일단 물가도 안정돼야 되지만 전반적인 사회 서비스가 개편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내가 나중에 연금을 이거 꼭 돌려받아야지 이거보다는 저는 사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거는 어차피 우리 모두 사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잖아요.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가 책임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럴 때는 사회가 다 스크럼을 짜서 서로를 다 챙기는 시스템을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뭐냐? 왜 돈만 뜯어가냐가 아니고 우리가 내는 돈을 얼마나 투명하게 그리고 얼마나 잘 지혜롭게 활용하느냐, 이거의 핵심을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사람을 제대로 뽑아서 정책을 제대로 운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원래 그래요. 투표 잘하면 돌려받습니다. 세금 많이 그러니까요. 돌려받습니다. 뭐, 근데 복지가 강화가 되면 40% 소득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자체 투표만 잘해도,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이번에 한참 안 좋을 때도 계엄 때도 지자체 투표만 잘했던 사람들은 돈 돌려받고 그랬어요. 혜택 그렇죠.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럽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교통비라든지 뭐 의료비라든지 또는 뭐 수도 광열비 뭐 여러 가지 부분 하에서 나중에 연금으로 생활하는 연금 생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월급은 비록, 이건 내 월급은 내가 먹고 의식주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최소 생활비 내지는 용돈이 되는 거고, 그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또는 병원에 병원 갈 때
우리가 건강보험 제도가 더 확충이 잘 돼가지고 노인으로서 사실 우리가 병원비를 좀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은 훨씬 삶이 괜찮아진다는 문재인 거예요. 케어 있었는데 없애버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아마도 정치 논리로 몰아붙여서 지금 한동훈 유승민이 이거 젊은 세대들 까고 있다라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꼴배기가 싫지만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맞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그리고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가 됐고 저소득층 지원도 뭐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레기들이 막 선동한다고 해가지고 맞다! 연금 왜 올리냐! 이러고 막 그런 논리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야 현실적으로 이거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낼 거 더 내고 더 많이 받으면 맞아요. 되잖아요. 문제는 어? 뭐냐면 우리가 낸 국민연금 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하는 정권을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정권이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의제 자체를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 냈잖아요. 앞으로 반도체 AI 사업 같은 데다가 국가가 어차피 투자를 하니까 연금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이 배당금을 받죠.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연금에다가 보태서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배당금을 안 주더라도 국가의 그 국고로 돈이 쌓이면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적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진짜 돈 벌어오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정치와 행정과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안정이 돼야 내 노후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부자들이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산 많은 사람들이 뭔 걱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걱정이 없어요. 뭘 하디 말디. 1%의 기득권 되는 나라가 막 넘어가도 나는 괜찮아.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요. 그 새끼들은 일제강점기 때 매국노들처럼 나라 갖다 바치고 귀족 자기 받고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아니, 살겠지. 자기 죽으려고 투표한다니까? 투표해가지고 문재인 케어 없애고 자기가 죽는다. 근데 죽으려고 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점이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이재명이 했다라고 몰아붙일 거예요. 또 지들이 합의를 아니 합의했잖아. 왜 그래? 아니 이재명이 혼자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지전능한 이재명이 젊은 청년의 미래를 빈곤으로 몰아넣다. 분명히 이따위 구호들이 앞으로 나올 하긴 겁니다. 이재명이 삼성전자도 6만 전자를 올렸습니다. 예. 능력자긴 하죠. 그래서 근데 진짜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다 해도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 라고 응답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막 보면 막 오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8년 동안 0.5%씩 조금씩 올라가고 내년부터입니다. 이거를 끌고 갈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하고 대한민국에 도둑놈들만 없다고 치면 600조가 넘는 예산 가운데 최소한 20%, 한 120조 정도는 이러한 국민에 위한 보편적인 복지에 돌아올 수 있는 여력을 반드시 우리가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과 정권에도 똑같이 그걸 요구해야 되지. 아니 전 정권에서 이만큼 줬는데 니들은 왜 이만큼 못 해줘? 라고 이걸 당연시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정치는 국민이 받아야 되는 서비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우리가 세금 내고 결정하고 감시하고 그러는 건데.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